그 말 꼭 했어야 했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을 참지 못해 뱉은 한 문장에 또 후회가 밀려옵니다. 누군가에게 툭 던진 말이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던진 말에 나도 똑같이 되받아치며 작은 불씨가 눈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곤 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옳았다는 자존심과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가 함께 부딪힙니다. 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이겨내지 못할까요? 왜 화를 내고 나서야 후회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할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감정의 문제에 천착해왔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 보았고, 칸트는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을 미성숙한 이성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질문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감정은 너무 빠르고, 세상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피로해지고,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내버린 감정의 여운 속에 있나요? 오늘 우리는 철학이라는 거울 앞에서 이 질문을 다시 마주해 보려 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맞는 말이죠.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에 휩쓸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스토아 철학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비자연적인 삶이라 불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이 그것을 괴로운 것으로 만든다. 즉,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린 해석과 판단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하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무시당했다. 이건 참을 수 없다는 해석이 곧 분노로 바뀌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들의 문제다.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노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가 허락했을 때만 작동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스토아 철학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칸트 자기 통제의 윤리적 원칙. 이성과 도덕을 중시했던 칸트에게 화를 낸다는 행위는 이성적 인간의 존엄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덕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것을 진짜 나다운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묻습니다. 그 감정이 타인을 해치고 나의 이성을 가린 것이라면 과연 그것은 자유였을까요? 칸트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란 욕망이나 감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즉 자기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도덕과 이성에 부합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태도. 그게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니체 반응적 감정을 넘어서 니체는 인간의 감정을 반응적 감정과 창조적 감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반응적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응적 감정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생겨나는 수동적 정서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약자로 만들고 자기 연민 속에 가두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마음은 니체가 말하는 노예의 도덕에 가깝습니다.
상대에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상태죠.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삶은 너만의 것이어야 한다. 남의 말과 시선에 따라 흔들리는 삶은 결코 강한 삶이 될 수 없다. 화를 낸다는 건 결국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중심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주체란 반응이 아닌 창조로 삶을 이끄는 사람, 즉 내가 원하는 감정 상태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토아는 감정을 지켜보는 눈, 칸트는 이성의 윤리적 힘, 니체는 반응을 넘는 창조적 자아를 말합니다. 대철학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감정은 통과시켜야 할 것이지 붙잡고 살 감정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직접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물건을 함부로 썼을 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때, 곧바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화는 2차 감정입니다. 즉, 화는 감정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이라는 것이죠. 화는 억울함의 가면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노력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과 나는 소외되었다는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수치심이나 나는 힘이 없다는 무력감이 먼저 존재합니다. 화는 그 깊은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어 반응입니다. 분노란 우리가 진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스스로도 마주하지 않으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켜보라. 심리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억제할수록 강해지고 없애려 할수록 더 거세진다고. 우리는 흔히 화를 참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억울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분노는 어떤 상처를 숨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관찰자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 만들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인 타라 브렉은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의 뇌는 자극에 즉각 반응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틈 안에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스쳐 지나가게 둘 것인가. 그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 챙김이고 철학적 자기 성찰이며 심리학적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진다. 모든 감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 위에 집을 짓고 앉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고 그 안에 머무르며 분노에 휘말려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은 기상현상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바람 따라 흩어지고 햇살 아래 사라지는 것. 그걸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심리학은 철학과 손을 잡습니다. 감정을 해석하고 그 위에 행동을 세우고 거기서 자아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중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철학이란 생각으로만 그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진짜 철학은 결국 삶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그 순간 이해를 선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마음 습관이 필요합니다. 멈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용기. 분노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 말하고 싶고, 쏘아붙이고 싶고, 표정을 지어 보이고 싶어지죠. 하지만 진짜 힘은 그 즉각성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반드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만 하는지 자문하라. 즉, 내 감정은 반드시 지금 표현되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화를 멈춘다는 건 억압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먼저 붙잡아두는 연습입니다. 한 발 늦게 말하는 것, 한 박자 쉬어 숨을 고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그 멈춤이 바로 철학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관찰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 두기. 멈춘 다음엔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가 아니라 화가 지금 내 안에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문장 변화가 감정과 자아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틈이 생길 때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는 철학자 자신이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자유와 성장이 존재한다. 이 말처럼 화를 느끼는 나와 화를 내는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전환 감정을 의미로 바꾸는 연습. 마지막 단계는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화를 글로 적어보는 것. 그날 느낀 억울함을 일기장에 정리하는 것.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묻는 것. 나는 이 감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상처에서 의미를 창조하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이 나를 스쳐간 뒤 내게 무엇을 남기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면 그 분노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닌 창조로 전환된 감정이 됩니다. 그것이 철학자의 길입니다. 멈추고 관찰하고 전환하는 것. 이 세 가지 습관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바꿉니다.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관계를 잃고 어떤 이는 지혜를 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의 감정을 따라갔나요? 당신 자신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그 말에 반응하는 또 다른 감정이었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방향키를 잃어버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의도 없는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휘청이곤 하죠.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속으로 사귀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그런데 철학은 묻습니다. 그 감정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감정은 일어나고, 우리 안을 지나가고, 사라지는 기류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나를 삼켰을 때 나는 나를 지켰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쩌면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감정은 그냥 놓아도 된다는 말일 겁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감정 너머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노는 가장 손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선택은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용기를 품은 사람입니다.